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싱하이밍 후폭풍.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간의 회동. 지금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네, 사실은 이게 지난주 목요일 날 밤에 있었던 일인데 처음에는 그냥 어색해 보이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한 중국 대사가 우리로 따지면 부처의 한 국장, 부국장 정도 급이거든요. 외교부 국장 정도. 네. 예. 그런데 의전 서열 8위인 야당 대표가 만나는 게 맞냐, 이렇게 좀 격이 안 맞아 보이는 정도였는데 만약에 그냥 덕담하고 서로 하고 끝났으면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관저에서 만찬하기 전에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나눴을 때 발생을 했어요. 네. 싱하이밍이 그 말폭탄을 쏟아냈습니다. 한중 관계가 어려운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 뭐 이러면 사실은 한국이 잘못했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뒤에 했던 말은 직접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가 돼 있죠? 보시죠. 예, 영상으로 좀. 일가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베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이 패배를 배랑하는 이들이 아마 앞으로 반드시 후회는 되지 않을까. 자, 저것이 지금 뭐 민주당 유튜브에서 다 생중계를 했잖아요. 그 영상이 그대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흐름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한 4분 정도 이제 덕담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그러자 싱 대사가 저는 이제 입장문을 준비해 왔다 하면서 15분간 저런 입장문을 줄줄 읽어 내려간 거죠. 옆에 놨던 A4 용지를 꺼내서 집어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들으신 걸 좀 요약하면 미중 대결에서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아마 이제 윤석열 정부 두고 하는 말로 읽히고 사실상 협박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리고 그 뒤에 그 쌍중단이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2017년에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 도발이랑 한미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자라고 하면서 했던 쌍중단이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훈수식으로 다시 한번 던지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났더니 그 우리 외교부에서 싱하이밍을 초치해서 항의를 했어요. 내정 간섭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맞불로 중국 외교부가 아마도 좀 건수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를 불러서 또 맞불을 놨고 결국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하이밍 대사와 이재명 대표가 만난 건 목요일 밤이고, 예. 그렇죠? 우리 외교부가 싱하이밍 대사를 초치한 건 토요일이고, 그렇죠? 그리고 중국에 있는 우리 대사를 중국 외교부가 초치한 건 어제고. 그러면서 이런 순서대로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 일정은 어떻게 잡힌 거예요? 이 만남 일정은?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러니까 싱하이밍이 초청을 했다라고 해요.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정교하게 계획하고 대응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최근에 윤석열 정부 외교, 뭐 후쿠시마 오염수나 그 대미 외교에 좀 치우치는 문제가 제일 좀 그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지적하는데 거의 올인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대중 외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 우리라도 좀 야당이라도 나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싱하이밍이 초청해서 간 거라고 그 지도부 관계자한테 어제 확인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도부 관계자가 저랑 통화할 때 또 뭐라고 했냐면,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잠시 잊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좀 외교할 때 중국이 뒤통수 치는 경우들이 많대요. 뭐 이런 얘기만 한다고 해놓고 막상 가면은 딴 얘기,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쫙 늘어놓고 이런 스타일로 원래 해왔는데 이번에 이렇게까지 할 거를 예상 못하고 있다가 싱하이밍이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뒤통수를 맞았다. 그러니까 저 실시간 영상 아직 올라가 있는 걸 전체 흐름을 봐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딱 맞아요. 이재명 대표는 4분 정도 가벼운 덕담과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렇게 얘기했고 자연스럽게. 그런데 갑자기 싱하이밍 대사는 저는 입장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게 민주당도 몰랐던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당으로서는 좀 일이 꼬여버렸다, 사고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난 목요일에 김기현 대표가 일본 대사를 만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를 만나고. 만난 거죠. 여기에 주요 원래 아젠다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입기에 들어갔거든요. 이제 준비 다 해놓고 이제 시장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때
김기현 대표는 이제 이제 과학적으로 조금 검증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화답하는 일본 대사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중국 대사죠. 그러니까 이게 잡힌 일정이 공교롭게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은 조금 급하게 일본 대사도 만나고 하니까 중국 대사도 이렇게 잡은 건지 그거까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 어쨌든 모양새는 어쨌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응한다. 왜냐하면 중국도 강하게 불만을 지금 일본 정부에 표출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방금 앵커가 얘기했듯이 이제 싱하이밍이 약간 돌출 행동을 하면서 이제 여기가 이제 파장이 좀 커진 거죠. 그래서 중국은 왜 그러느냐 도대체 특히 이제 대사까지 나서가지고 왜 그러냐라고 본다라면은 일단은 지금 한국에서의 모든 외교 라인이 사실상 중국의 한국 외교 라인이 끊겼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예전에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급을 따지면은 중국 대사는 사실은 이제 우리 외교부를 상대해야 되는데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는 이를테면은 청와대랑 이렇게 직통이 가능할 정도로 왜냐면 좀 존중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주요국으로. 근데 그런 게 다 끊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 22일에 류진숭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 그러니까 아시아 담당 국장이에요. 왔는데 이제 정부 관계자를 아무도 못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홀대,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는 이제 홀대다 이렇게 좀 느끼는 부분도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한국의 어떤 윤석열 정부의 이제 어떤 미국하고 일본에 편중된 외교, 중국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쾌한 데다가 근데 응징 수단도 사실 마땅치 않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카드를 거의 다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 보복 때 있던 그동안 써왔던 한알령 이런 것들, 한알령 등등등등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분출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게 점점 나빠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롤타 통신하고 대만 해협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 절대 반대 언급했을 때도 이때 양국이 지금 외교부가 초치했거든요. 그리고 다 대대적으로 공개를 했어요. 이거는 한번 우리 붙어보겠다 서로 약간 이런 거였고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관영 매체 환구시보가 계속 이제 윤석열 정부의 그 미일 편중 외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악의적 보도를 하니까 우리 대사가 그거에 대해서 항의성 서한을 보내고 그러니까 그거를 환구시보가 다시 사설로 이런 거 했는데 이거 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이거를 또 다 공개를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서로 이번 초치도 마찬가지고 서로 좀 악감정이 서로 이런 초치를 통해서 점점 이제 커지고 있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의 밑바닥 정서에는 한중 양국의 반한 정서와 반중 정서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것도 있어요. 좀 최근에 나온 건데 칭화대 전략안전연구센터의 그 2023년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감정이 38.4%가 비호의적이다라고 해왔는데 이게 굉장히 높아진 정서. 예전에는 10%대 낮을 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굉장히 높아졌는데 근데 요게 뭐가 있냐면 지난해 12월에 중앙유럽아시아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 사람의 대중국 인식이 81%가 부정적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56개 조사국 중에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반중 정서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정치에도 좀 같이 맥락적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 양국에. 뭐 배경 이런,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근데 서로 감정이 안 좋아지는 건 안 좋아지는 거고 중국이 우리 외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죠. 비판도 할 수 있고 자신들의 의견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이번에 이 방법은 상당히 외교적인 관례에서 어긋났다는 점, 즉 무례했다는 점이 문제인 겁니다. 미국이라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중국이라 해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야당 대표를 앉혀놓고 거기에서 서로 입장문 발표하기로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갑자기 입장문을 내고 줄줄줄 15분 생중계하듯이 읽는 것은 그게 중국이 아니라 어느 나라라고 해도 이것은 외교적 관례에서 상당히 어긋난 무례라는 점. 이 부분은 반드시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중국이 이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한국에서의 반중 정서 이런 것들은 더 강해지고 더 외교적으로 조금 서로 악감정이 쌓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이죠. 자, 이 상황은 오늘 아마 뉴스 닥에서도 좀 다루게 될 것 같아서요. 양쪽의 의견 좀 들으면서 얘기해보기로 하고 두 번째로 갑니다. 혁신위원장의 외부 인사. 민주당 혁신위원장 이래경 이사장 낙마 사태 후에 지금 막 찾는 중인데 주말엔 어떻게 돌아갔어요? 일단 오늘 오전 9시 최고위원 회의에서 발표가 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10시에 의원총회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신임희 혁신위원장이 없는 상태로 의원총회가 열리면 이재명 책임론이 다시 나올 수가 있어요. 비판하는 목소리가. 그래서 늦어도 이 의총 전까지는 발표하는 게 목표라고 당에서 거듭 말을 했었기 때문에 그 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라면서요. 의총이 10시예요. 그러면 2시간 반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렇죠. 그 사이에 좀 발표한다고요? 바로 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물론 당사자가 본인이 수락을 안 한 상태라면은 그 이후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기자들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까? 지금 아직 공개가 저도 열심히 취재해봤는데 지금 최고위원들 전화도 막 꺼놓고 확인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오늘 10시 의원총회 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뉴스쇼와는 중간에 발표될 수도 있겠네요. 뭐 빠르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9시에 최고위원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딱 누군지는 지금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뭐 돌아가는 흐름은 취재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일단 외부 인사가 유력해 보여요.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는 게 명확하다라는 게 저희 정치부 기자들 취재고요. 지도부 관계자도 뭐라고 했냐면 내부 인사로 이제 돌리게 되면 결국 사람 없어서 회전문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게 될 테니까 그걸 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사람은 김태일 전 장한대 총장,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김은경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까지 이렇게 좀 개파색이 뚜렷하지 않은 교수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잠깐만요. 누구라고요? 김태일, 정근식, 김은경 세 분 다 학자. 네, 명망이 있는 학자들 뭐 이렇게 꼽히고 있고요. 만약에 한 번 더 틀어지게 되면 이재명 리더십에 타격이 너무 클 거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소셜미디어, SNS도 좀 꼼꼼하게 검증을 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자, 김준일 에디터.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렇게 명단을 사전에 후보군을 공개를 한 거는 깜깜이로 하다가 이제 뭐 몰래 하다가 이렇게 좀 부작용이 생겨서 알아서 조금 검증할 거 있으면 언론이 좀 검증 좀 해줘라 이렇게 이제 흘린 거죠. 뭐 이동관 뭐 후보 사실상 후보 뭐 이렇게 좀 언론에 이거 올려놓은 거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중요한 거는 이 3명 중에 이제 정근식 교수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을 했는데 그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처럼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회 발기인으로 참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3명 중에 나머지 2명은 별 이제 접점이 없는데 그래서 요부 만약에 이제 정근식 교수가 되면은 또 약간 그 좀 친소 관계에 따라서 한 것 아니냐라는 이제 뭐 논란들이 좀 있을 수가 있죠. 지금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제 상임위원장 민주당 지금 갈등이 있잖아요. 정청래 의원이 지금 과방위원장에서 행안위원장으로 1년 전에 옮기기로 했던 것을 약속이 안 지켜지고 뭐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것도 오늘 좀 정리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의원총회에서요? 의원총회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박광호 원내대표가 그건 주도를 해가지고 한다라는 건데 지금 현안들이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 이제 표결 오늘 이제 오늘 이성만 윤관석 의원에 대한 오늘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더십이 좀 시험대에 이번 주에 오르는 거 지난주에 이제 싱하이밍 대사와 관련해서의 좀 논란도 있고 그래서 민주당이 좀 혁신의 길로 가느냐 그리고 그동안의 방탄이나 어떤 당내 온정주의 그리고 어떤 쇄신의 길 뭐 이런 것들을 좀 가닥을 잡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시험대에 오르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김가람 최고위원이 이제 보궐 최고위원으로 이제 당선이 됐고 선출이 된 뭐 큰일이 있었고 이번 주는 이제 월요일부터 민주당 관련된 얘기들이 많네요. 민주당 출신 이성만 윤관석 의원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 표결에 붙여집니다. 그리고 의원총회 10시에 있고 그리고 한상혁 방통위원장 가처분 결과도 오늘 나오지 않아요? 뭐 오늘 나오고요. 말씀하셨던 본회의는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창문 틈으로 집단 도주. 베트남 피의자들이 경찰 지구대에 잡혀 있다가 탈주를 했어요. 집단으로. 창문 틈으로 도망갔다고 하는데요. 이 창문이 사진 있나 모르겠네요. 위쪽 한 면이 막혀 있고 나머지 세 면이 뚫려 있어서 밖으로 이렇게 밀면 아래쪽으로 20cm 정도 벌어지는 창문이었거든요. 저희가 지금 사진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왜 그 큰 옆으로 미는 창문이 아니고요. 왜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러니까 밑으로 쭉 열면 한 10cm 정도가 아래로 쭉 벌어지는 그런 창문. 그러니까 공기 정도 통할 정도로 이게 열어놓은 거였는데 그 틈으로 10명이 도망갔습니다. 저기를 어떻게 성인 남자가 도망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고양이 정도 빠질 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 아마 꾸겨 넣었겠죠. 여기가 광주 광산경찰서 월곡지구대인데요. 회의실에 베트남 국적 도박 피의자 23명을 붙잡아 놨었어요. 근데 수갑을 안 채워놨어요. 그리고 경찰관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 창문으로 나갔다고 하고요. 지금까지 10명
3명 중에서 2명은 체포가 됐고 4명은 자수했고 나머지 4명이 아직 안 잡혔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도망가는 영상이 CCTV에 담겨 있는데 체고들이 그리 왜소하지도 않아요. 그 어떻게 저 창문을 와, 참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일이네요. 못 잡았죠? 아직 이 4명은 사람들. 아직 못 잡은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